들어 유례 없이 많은 봄비가 내리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회화댐은 11년 만에 만수위를 기록했고 산불도 줄었지만 반구대 암각화는 예년보다 두세 달 일찍 물에 잠겼습니다. 울산 지역 학생 4,500명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CCTV에 찍힌 아찔한 순간들을 취재했습니다. 밤사이 신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수십 대가 한꺼번에 털렸습니다. 경찰은 전문 절도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고 부품을 빼돌려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고 수십억 원을 챙긴 고리원전 직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올해 지역 경기를 두고 가게와 기업들 사이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을 확대했지만 지방재정 부족으로 울산도 8월 이후에는 무상보육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무학 울산 공장에 대한 면허 취소 예정 통보를 철회하라는 지역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올해 유례 없이 많은 봄비가 내리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회화댐이 11년 만에 만수위를 넘어서 물 걱정은 덜었지만 반구대 암각화는 예년보다 두세 달 일찍 물에 잠겼습니다. 보도에 김익현 기자입니다. 반구대 암각화가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비로 사연댐 수위가 53m까지 올라가면서 암각화는 아래쪽부터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암각화는 해마다 장마 뒤에 물에 잠겼지만 올해는 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예년보다 두세 달 일찍 물에 잠겼습니다. 이 물길을 다른 데 돌리든지 물을 좀 빼가지고서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유적은 살아있어야 우리가 보고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공업용수로 쓰는 대암댐은 물이 쉴 새 없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충분한 물이 확보되면서 농업용수 걱정도 잊었습니다. 울산 시민의 상수원인 회화댐도 이번 비로 만수위를 넘으면서 보시다시피 이틀째 물이 넘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회화댐이 4월에 만수위를 넘기기는 지난 2001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올해 7월까지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아도 수돗물 걱정이 없게 됐습니다. 최근 강우로 인해서 낙동강 원수 유입을 제한함으로써 연간 약 5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와 또한 상수도 공급이 7월 중순까지는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저희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잦은 비에 산불도 예년보다 크게 줄어 산불 피해와 비용을 아꼈지만 비 때문에 떠내려오는 쓰레기 처리에는 또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 지역 학생 4,500명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3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돼 교육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교육과 기술부의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 전교생의 17%인 131명이 폭행이나 집단 따돌림, 협박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151명은 학교에 일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측은 조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한 결과라면서도 학교 폭력 현실은 인정했습니다. 가해 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학생이 내가 이 하는 짓이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낀다. 이걸 인식을 못 하는 거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이 대상인 이번 전수조사에서 울산 전체로는 24%, 3만 5천여 명이 응답했습니다. 234개 학교 가운데 단 3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에서 한 건 이상의 폭력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울산 지역 초중 고등학생 4,500명은 이런저런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초등학교가 16.2%, 중학교 13.4%, 고등학교 6.2% 순이며 일진이 있다고 보는 비율은 초등학교 24.3%, 중학교 34.8%, 고등학교 14.3%였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게 응답을 했고 또 학부모님들도 응답한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학교만이 그 어떤 폭력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죠. 이번 조사 결과 공개로 낙인 효과 논란도 있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별 홈페이지에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외부 기관과 연계해 폭력 근절에 전방위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운전자라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교통법규 위반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운전자들의 질서의식이 절실해 보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로터리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빠져나가려는 차량. 둘 다 속도를 높이더니 결국 서로 충돌하고 맙니다. 로터리를 빠져나가는 차량이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 트럭에 가린 진입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겁니다. 차량이 몰려드는 출근길, 한 승용차가 정지 신호를 받고 멈추는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출근길 정체는 더 심해졌습니다. 택시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려고 합니다. 뒤이어 달리던 오토바이 역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택시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좌회전 차선에 서 있던 차량들이 슬금슬금 직진 차선 앞으로 기어 나옵니다. 차량이 많은 직진 차선을 피해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갔다 다시 직진 차선 쪽으로 차를 옮긴 얌체 운전자들입니다. 저기 우회전 가다가 딱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 누구면 짜증나죠. 다른 사람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울산 지역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8만 건이 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무려 4만 9천여 건에 이릅니다. 교통법규 위반이 모든 사고의 근원입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나 하나쯤 하는 생각으로 저지르는 교통법규 위반. 하지만 사고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밤사이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고급 승용차 수십 대가 한꺼번에 털렸습니다. 경찰은 전문 절도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주차된 고급 외제 승용차 조수석 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창문 틀에는 공구를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차 안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창이 깨진 채 현금을 도난당한 차량이 이 아파트에서만 10대가 넘습니다. 문만 강제로 열지 않으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특히 범인은 CCTV 사각지대에 있는 고급 승용차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CCTV를 피해가지고 그런 데 있는 건 문제입니다. 경비들이 순찰할 시간을 딱 피해가지고. 앞서 지난 17일에도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10여 대가 털리는 등 최근 고급 차량 털이범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용의자로 보이는 남자의 CCTV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일부 실물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은 되레 악화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경기 전망, 서영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초 올해 지역 경기 전망은 불투명했습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의 확산으로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1분기가 지난 지금 소비 주체인 가계의 전망치는 소폭 오름세인 반면에 수출 주체인 기업들은 큰 폭의 내림세를 예상해 경기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심리 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첫 반등입니다. 실제 최근 우정혁신지구내 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넘을 정도로 실물 경제의 회복 조짐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기업들은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세계 경기 침체에도 일본 대지진의 반사이익이나 미국과 중국 등의 특수가 있었지만 올해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울산 지역 소비자들은 울산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울산 지역 기업들은 엔저 글로벌 유동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지역 경제는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보다는 대외 경제 여건 악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출이 지역 경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들의 우려대로 실질적인 경기 회복은 상당 기간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무학 울산 공장에 대한 통울산 세무서의 청문 절차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 경제사회단체들이 면허 취소 예정 통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소상공인연합회와 지식산업로봇진흥회 그리고 자연보호 울주군협의회는 내일 오전 이전환 부산지방국세청장과 면담을 갖고 무학 울산 공장 면허를 취소할 경우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원만한 해결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학은 오늘자 지역 일간지에 어떠한 사안에도 반드시 울산 공장을 지켜내겠다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 협의회가 2살 이하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 부담분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함에 따라 울산은 길어도 오는 8월까지만 무상 보육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모레까지인 1차 추가 경정 예산 요구서 제출 기한안에 관련 예산 요구서를 제출은 하겠지만 조정과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1차 추경에서 4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무상 보육은 8월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오늘 중고 부품을 빼돌려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고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고리원전 46살 신모 과장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 씨가 빼돌린 부품으로 터빈 밸브 작동기를 조립한 혐의로 기소된 한전 KPS 직원 50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고리원전에 근무하던 2008년 9월 정비소에 녹슨 채 방치돼 있던 터빈 작동기를 무단 반출한 뒤 다시 납품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19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구 신정동 50대 다방 여주인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경찰이 용의자를 찾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유력한 목격자의 모습이 담긴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지만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데다 살해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파악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오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9살 이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20분쯤 중구 남해동의 한 호프집에서 51살 김모 씨와 술을 마시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프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김 씨를 찔러 바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요가와 피트니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올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이 162건으로 지난해보다 40.9%가 늘어났습니다. 불만 사유는 청약 철회와 계약 해지 관련이 가장 많았고 과다한 위약금과 계약 불이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박맹호 시장은 오늘 열린 주간 업무 보고회에서 문수 수영장 철기둥이 녹슬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하루빨리 보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수영장의 습기 때문에 철기둥 마감제로 처리된 콜타르가 변질된 것이라며 대회를 마치고 1억여 원의 예산으로 보수에 나서서 7월 말까지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12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4.11 총선에서 보내준 시민들의 지지에 감사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 울산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6명은 각 지구당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마다 고래의 날을 맞아 열리는 고래문화예술상에 올해는 고래를 위한 환상국 고래를 작곡한 지수환 씨와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의 돌고래 가족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수환 씨는 세계 최초로 고래를 소재로 환상곡을 작곡해 음악 예술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돌고래 가족은 관람객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 울산 네트워크 창립대회가 오늘 오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기업, 대학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단체 주도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니스트는 오늘 대학 본부에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와 산학협동연구센터 설립 등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유니스트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는 유니스트 공학관에 산업협동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삼성 측은 이 대학의 석박사급 인재의 취업을, 대학 측은 삼성 직원들의 재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북부 순환도로 중구청 삼거리에서 동중학교까지 1km 구간 한 개 차로의 차량 통행이 오늘부터 2달 동안 통제됩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우회 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 산악자전거연합회는 오늘 김종훈 동구청장이 지난 15일 열린 연포산 산악자전거대회를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승문 회장은 동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산악자전거의 저변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초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성경희 캐스터, 내일은 더 덥다고요? 네, 오늘은 올봄 들어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긴 소매가 부담될 만큼 봄을 건너뛴 날씨였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6도를 웃돌아서 초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남서풍이 크게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올라서 옷차림을 무척 가볍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4도가량 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는 여분의 옷을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햇살도 무척 쨍쨍하게 내리쬐겠습니다. 강한 봄볕에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자외선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량이 늘어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낮 기온이 서울과 강릉은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영남 지방 무척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11도에서 15도 분포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오후에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 최고 60mm 안팎의 봄비가 예상됩니다. 강한 돌풍까지 동반될 전망이어서 미리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나 지성. 전자제품 살 땐 마음이 불편해진다.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품질을 믿을 수 없다면, 그래서 나는 하이마트로 간다. 하이마트로 가요. 보험 처리한 데가 또 고장인데 3개월 지났으니까 내 돈 내라고요? 내 돈! 3년 책임지는 악사 3년 수리보증 서비스. 다이렉트로 적게 내고 서비스는 오래 받고. 악사 다이렉트. 연수원 하나 없는 대기업도 많은데 왜 교원은 8개나 지었을까? 평범한 사람을 인재로. 당신이라는 브랜드는 어디에서 크고 있습니까? 교원. 너한테 딱이야. 아니 오빠가 아무나 해주니?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들어봤니? 운명의 딱. 지금 장혁 씨는 행복자산 플랜의 최적화 컨설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NH농협생명 행복자산 플랜 꼭 만나봐 오빠. Strong outside. Soft